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희노애락,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일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흔히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 분류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둔 영상도 많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힘든 일을 겪어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조급함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또 자존감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클립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보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미님은 늘 밝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에 가끔 저를 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매번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또 회사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또 최근에는 신사업을 준비하면서 약간 느끼는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기도 했고요. 문득 발견한 2019년 3월의 일기를 확인했다가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았는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살짝 읽어볼까요? 2019년 3월 18일, 고통스럽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난 겨울은 또 하나의 성장통의 과정을 겪은 기분이다. 사업이 또 다른 단계를 앞두고 있고 내 마음은 불안해지기가 일쑤였다. 언제쯤 나는 나의 상처들, 트라우마, 편견, 열등감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왜 나는 슬플까? 엊그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혼자가 되면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불안정해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을까? 바쁘고 힘들고 안 바빠도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를 너무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기준은 현실의 보미와 이성의 보미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고도 고귀한 존재 같기도 하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낯간지럽고 손발이 막 어글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생사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반복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 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정신의학신문에 전문의의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IGF-1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BDNF라는 뇌신경 영양인자가 촉진이 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를 이해하는 측두엽, 인지기능, 계산,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자극이 되어서 새로운 뇌세포도 생기고 인지기능과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이죠. 또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도 촉진을 하고요. 도파민 생성도 증가하게 만듭니다. 마라톤 할 때 생기는 러너스 하이라는 이런 현상에서 통증을 줄이고 불안을 달래주는 엔돌핀이 분비될 때가 있는 것처럼요. 마치 마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강력한 쾌감을 주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에 대한 이거를 대항할 면역력과 회복력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부정적일 때 운동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점점 건강 전도사가 되면서 몸과 마음, 정신까지 건강하게 사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잘하시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인간 정신의 진화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이 책 의식혁명,
이 책이라는 책의 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1965년 1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연구 결과를 모아서 엮은 연구서인데 대략 30년간의 연구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신체 운동학 중에서 근육 반응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잠재 의식을 물리적인 수치로 수치화하면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뇌과학 등의 주류 과학과는 조금 달라서 비주류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작가의 연구는 영적 알매 상태에 대해 이해 가능하면서 명료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독특해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면 이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는 이제 8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로그 값을 보면 20부터 150까지의 하단에 위치한 의식은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 그리고 증오,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이고요. 또 용기, 중립, 자발성, 수용, 이성, 사랑 등은 200 이상의 감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임계적 반응점 200 수준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준 이하의 모든 태도와 생각, 느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200 이하의 수준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1차적인 추진력이고 에고 중심적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0 바로 직전에는 자부심의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생존 동기가 타인의 생존 또한 포섭할 만큼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영향력 사이의 분계선을 넘어서면 용기로 진입하게 되고요. 타인의 안녕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200에서 500 수준까지는 타인의 행복이 본질적인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출현을 하고 500 후반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 600 이상은 인류 이익과 깨달음의 추구가 목표이고요. 700에서 1000까지는 삶의 전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엄청난 위인들이거나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책에서는 주님, 로드라고 호칭한 분들인데요.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붓다, 즉 크리슈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의식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찾아보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리 모두가 신의 경제의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개인이 대략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면서 생명에 우호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접근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타인을 향한 관대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수준을, 의식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공격하는 데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육성하는 데서 우리의 힘, 파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은 생명과 에너지를 주지만 포스라고 불리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기운을 뺏어가는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분노는 포스이지만 기쁨은 파워, 힘이겠죠. 부정적인 일과 감정을 만난다면 역경으로 경력을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감사 일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작년에 또 한번 최고로 힘든 일이 폭풍으로 몰아닥치면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거든요. 이런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도 많이 위로해주고 도움을 줬고 그런 도움 덕분에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이제 블로그라는 공간이었는데 정보성,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콘텐츠를 쓰다가 이거 외에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까지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도 그녀가 10년 이상 감사일기를 썼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바쁘고 큰 성취를 이룬 분이 왜 감사일기를 썼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기억에 남을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때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누려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마저도 감싸 안고 꿋꿋이 나의 자리를 지키자.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시선과 사랑에 기대지 말자. 나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나와 맺는 관계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이 그 일을 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주의 깊게 살피고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몸과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가는 대로 온다는 법칙은 항상 들어맞는다. 우리가 선량함으로 세상을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긍정의 기운으로 긍정의 기운을 끌어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명문장들인데요. 다음에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도대체 무엇을 주제로 감사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쓰면서 생긴 요령과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하는 감사일기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받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지적이고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